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개톡 고유림입니다. 오늘도 코린이 탈출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가상화폐일 텐데요.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 비트코인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채굴은 뭔지, 반감기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이 반감기는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들 한번 싹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명칭은 컴퓨터의 단위를 뜻하는 비트, 그리고 화폐를 뜻하는 코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수학 문제를 풀면 채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거나 또는 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정리한 지금 표인데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는 비공식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정 화폐로 등록된 두 국가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살바도르,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과 이 개념을 다루기 전에 비트코인의 기원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익명의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게 조금 베일에 감싸져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2009년 1월 3일에 최초로 발행됐습니다. 어떻게 발행됐는지 유래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2008년에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4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고 심지어 4대 은행인데 이 은행이 파산을 한다니 모든 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 엄청나게 패닉에 빠졌었는데요. 누구도 그런 대형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형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던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해당 은행에 예금한 일반 시민들도 돈은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을 됐고, 현실에 연관된 금융기관도 모두 폭탄을 떠안게 됐는데요.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사람이 은행이나 해킹이 없이 탈중앙화된 시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1월 3일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출시가 됐고요. 이것이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를 받지도 않고요. 또 참여하는 개인, 기업, 채굴자 모두가 이 커다란 네트워크 안에서 일부로 구성이 됩니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블록체인을 조금 더 복습해보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최대 장점이 이 탈중앙화, 좀 신뢰성, 보안성인데 이 점들을 모든 참여자들이 이 시스템을 보호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네트워크들이 계속해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길래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들이 속출하느냐 좀 살펴보면요. 국내 이슈입니다. 12월 18일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 순 자산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금과 같은 비트코인, 이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K33 리서치에 따르면요. 기관 자산 관리자들이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 자산이 129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금을 넘어선 건데 모든 비트코인 ETF가 사실 여기에는 현물, 선물, 레버리지를 모두 포함한 가격이라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 11개월 만에 금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고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파다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이슈도 살펴보자면요. 비트코인 투자자가 1,500만 시대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거래액도 우리 양시장, 이 거래시장, 주식시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59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1월뿐만 아니라 10월 말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요. 61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우리 국내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추산한 건데요. 물론 이 안에서는 중복된 이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추이를 보면요. 지난 7월에는 1,474만 명, 그리고 8월 말에는 1,482만 명, 9월 말 1,488만 명.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던 상승세가 10월 말 1,498만 명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밝혀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나온 조치라고 합니다. 이 증가폭에서 왜 갑자기 11월에 이렇게 폭등을 했을까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어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가상자산에서 시작되는 훈풍이 불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가상자산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채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채굴하면 땅을 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채굴해서 코인을 좀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로 어떻게 채굴을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부분 보시면요. 아무래도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거래 승인과 보안 강화를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처리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만 보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은 더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처리 과정 덕분에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고요. 모든 거래 내역이 장부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전체 거래 내용을 10분 단위로 모아서 장부라고 하는 곳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래 내용이 암호화가 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암호를 풀어서 이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되는 시스템 안에서 암호는 이 컴퓨터가 정말 많은 계산과 검토가 필요한 과정인데 이때 과정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이 번거로운 암호를 풀어서 장부를 기록하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대가를 비트코인은 신규 발행된 코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되게 수학적으로도 어렵고 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이걸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코인 줄게 이런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곡괭이질로 계속 시도한 끝에 금을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채굴이라는 이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광부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광부들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대가로 그들은 승인하는 거래에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생성된 비트코인도 받습니다. 이제 노동의 대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은 얼마만큼의 계산을 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배분되고요. 되게 전문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가 채굴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채굴은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채굴 과정에서 수학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암호의 난이도가 더더더더 높아지고 발행량은 점점 줄어드는 조금 더 채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채굴이 뭐길래, 채굴을 어떻게 하길래 비트코인을 준다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제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자지갑 만들기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전에 이 비트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전자지갑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자지갑은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굴풀에 가입을 하는 건데요.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PC 한 대 기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긴 소요 시간을 해결하고자 채굴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요. 본인 컴퓨터 계산 성능 일부를 암호 해독 과정에 보태서 완료하게 되면 기여한 만큼 나눠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 성능이 좋을수록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채굴하는 단계인데요. 채굴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나서 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수학 계산 어쩌고 어쩌고 했을 때 인간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나 걱정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들이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아무래도 PC 전원이 꺼지지 않게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사항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추려 왔습니다. 첫 번째는 CPU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컴퓨터가 이 계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되지 않게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를 보통 24시간 풀 가동하는 시스템인데 이때에 따라 전기세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거래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여권 만료일도 조금 체크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빠르게 채굴하려면 아까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의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성능의 컴퓨터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래픽 카드를 왕창 사다가 이제 컴퓨터에 꽂아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컴퓨터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 수학 계산을 풀면서 채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점점 올라갔고요. 좀 우스갯소리이자 기사화된 것도 있는데 용산에서 이 그래픽 카드가 품절되기도 하고 정말 비싼 값에 팔렸던 이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엔비디아는 회사의 주가도 이 채굴 때문에 치솟기도 했고요. 여기서 조금 웃으면서 웃긴 이슈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고성능 컴퓨터가 이 그래픽 카드도 중요하지만 앞서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세를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지하실에서 컴퓨터 기계를 몰래 숨겨놓고 계속 24시간 채굴을 돌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그 정도로 이 채굴에 있어서 사람들이 꽤나 진심이었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뭘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감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채굴자들이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고요. 또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이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왜 생기는 걸까요? 저는 또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이 총 공급량을 장기간 발행하기 위해서 또 반감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채산성이 낮은 채굴자 생태계에서 이를 좀 제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2140년까지 남아있는 채굴자들의 트랜잭션 수수료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의 조정을 겪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서 총 4번의 반감기가 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때마다 상승하는데 하나씩 체크해 보자면요. 첫 번째 반감기 2011년 11월입니다. 이때는 약 87배 정도 상승을 했고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 7월이었는데 이땐 약 30배, 세 번째 반감기 때는 2020년 5월에 약 8배 상승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반감기는 올해 4월, 2024년 4월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반감기 때보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음 반감기는 언제일까? 그때 얼마나 상승할까가 제일 큰 관심점일 것 같은데
5차 반감기는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4년 뒤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짚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4차 반감기가 다 한 4년에서 5년 이 정도 텀을 갖고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8년 3월에서 4월 정도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 정말 많은데 이 흐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소식 들려왔지만요.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조금 좀 마음 아팠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 비축, 가상화폐 비축을 불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감됐던 이슈였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2월 FOMC 회의에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왔을 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며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정권이 되면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 비축 자산으로서 기대해도 되겠는데? 정책 새로 생기겠는데?" 했는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의 확고한 발언을 듣고 이후에 9만 달러 후반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상 최고치 대비 약 15%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10만 달러를 넘어 10만 8천 달러까지 찍었기 때문에 '와 11만 달러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한풀 꺾였던 지난주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있어서 비트코인만 집중해도 좋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좀 주식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지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드라인 보시면 이 발언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주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리면 내리고 오르면 오르는 우리 시장의 종목들인데요.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등이 있는데 도대체 왜 같이 오르내릴까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의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우리기술투자도 역시 두나무의 지분 갖고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위메이드는 자체 가상화폐인 위믹스를 발행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흐름새 같이 좀 커플링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사이언티픽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위지트는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티사이언티픽 그리고 빗썸과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산타랠리의 영향을 보인 이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6%가 다시 오른 건데요. 그렇게 해서 9만 9천 달러까지 근접했다고 합니다. 또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어졌는데 이런 산타랠리 덕분에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천 달러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릴 때 관심받는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사진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빠지면 더 산다. 이 지난주 기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림세 보였을 때 사람들이 다 울부짖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 여기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인데 오히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5,262개를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7주 연속이나 매입 행진을 보여온 건데요.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약 5억 6,100만 달러 규모의 주식까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라는 회사의 좀 흐름을 보자면요. 지난번 뭐 채권이든 회사 주식이든 회사채 이런 것까지 발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되게 공격적인 사들임인데 이에 따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좀 비트코인에 훈풍을 받고 있다라고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비트코인 훈풍에 힘입어서 나스닥 100 지수에도 편입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920억 달러로 치솟았고요. 나스닥 100 지수 중에서도 40위에나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변동성에 있어서의 우려도 좀 많지만요. 현재로서는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성공이 좀 대표적인 사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어떤 커플링 현상을 보일지, 또 이 추세는 어떻게 전환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희망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 중에서는요, 24일 기사인데, 일본의 기요사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저자이자 유명한 투자가이신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을 지금 사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냐 하는 질문에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를 축적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 단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 이 트위터 X에서도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서도 이 비트코인, 금, 은은 계속해서 사들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이 금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오히려 안전자산이지 않느냐 하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기요사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트럼프가 친가상화폐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규제, 정책에 어떤 훈풍을 불어넣어 줄 거고 또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할 텐데요. 그때 또 비트코인이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기사로 제가 좀 재밌는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어떻게 돈으로 되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에 친숙하지 않아서 현금으로 쓸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표면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사 아닌가 싶었는데요. 헤드라인 보시면 좀 헤드라인이 재밌습니다. "너 그 구찌백 무슨 돈으로 샀어?" 했더니 대답이 "나 비트코인으로 샀는데?"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이 말에서 바로 아실 수 있듯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백화점으로 뽑히는 이 파리 뿌랭땅 백화점인데요. 이곳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프랑스 금융기술회사 리지와 협력을 해서 자사 매장에서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좀 이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백화점에서 가장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데요. 바이낸스 프랑스 시장은 상당히 많은 문의가 암호화폐 결제에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명품 브랜드들과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이 구찌뿐만 아니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중에서 에스티 듀퐁도 이달 안에 프랑스 파리 매장 두 곳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흐름 바뀔 거다 말씀해 주셨고요. 크루즈 업체 버진 보야지도 이달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크루즈선을 타고 최대 1년간 항해를 할 수 있는 연간 패스권이 나온 건데 가격은 12만 달러, 약 1억 7,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렌시아가도 고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온라인과 미국 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명품 브랜드, 크루즈와 같이 조금조금한 시도들이지만요. 비트코인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상용화되는 시장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 몇 년 이내에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더 현금처럼 사용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경계톡 코린이 탈출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이 비트코인 관련된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알트코인에 대해서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